부럽지. 웬일인가 싶지. 신비롭지.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12월 이맘때쯤이 가장 이제 예비 초등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계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인은 아마도 EBS에서 여러 친구들이 봐서 호랑이쌤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가 뭐니에서도 출연을 하셨어서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선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흔한 교사 호랑이 선생님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흔한 오늘... 엄마 흔한 선생님. 네. 아니,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부모님들도 보시지만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얘기 듣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안녕. 네. 제가 이 책을 사실은 보고 내가 이때 때 좀 이런 책을 만났으면 나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한 게 1학년에 내용을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가 한 4년 전쯤 해도 이런 소스가 없어서 제가 막 만들어서 읽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그냥 읽어주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계기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내용의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네. 1학년이란 말을 듣고 네. 제가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제가 1학년을 이제 몇 년을 이제 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1학년 아이들은 진짜 보석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네네. 정말로. 네. 어디 세상에도 없는 저만 그때 들었던 그런 장면과 그런 말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네네. 어떻게 이걸 그냥 쏟아내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막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만 이제 알고 저만 네. 갖고 있었던 건데 혹시나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많이는 못 들어가고 조금은 근데 쓰다 보니 네. 봄에는 이런 게 있고 겨울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갑니다 라는 걸 소개하는 책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첫 네. 머릿말에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 아이들의 멘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진짜 내 멘트말. 아이들이. 안에 저는 읽으면서 일러스트도 귀엽고 안에 멘트도 귀엽고 이렇게 약간 그 현장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을 떠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 같다 보석 같다 얘기했잖아요. 1학년 학교의 교실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1학년 교실은 우리 학교에서 네. 가장 시끄럽고 네. 가장 움직임이 많고 네. 그래서 보통 4시간, 5시간을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 가는데 네. 아마 가장 파김치가 되는 선생님들이 그쵸. 1학년 선생님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가장 신경 쓰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저학년 네네. 선생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학년 때를 딱 떠올리면 처음에 이제 입학식하고 반에 배정 받아서 가잖아요. 그때 막 아이들이 막 애기 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와글와글 막 있던 거랑 그다음 저는 공개 수업 때 약간 멘붕이 왔던 게 아이들이 다 안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2학년 때만 해도 조금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좀 놀랬어요. 뒤에 서가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우리 애는 돌아다니지 않을까 엄청 걱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과정이 이 책에 이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오늘 영상을 이렇게 딱 시청하고 책을 보고 나면 1년 동안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고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실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
봄에 어떤 일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날까요? 일단 3월이 되면 입학식부터 떠올리시겠죠. 네, 네, 그쵸. 입학식부터 떠올리시는데 아이들이 입학식 때는 그래도 좀 긴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그쵸.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또 미리 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긴장을 하는데 그때도 긴장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런 친구는 이제 네. 계속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식을 끝내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학교를 휙 돕니다. 선생님들이. 네. 여기는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고 아, 하는데 네. 이렇게 휙 돌다 보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선배들을 만나게 어. 되고 그러면 하나같이들 다 이쁘다는 얼굴로 보죠.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기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보통 외부에서 보면 1학년 그럼 병아리가 생각나고 그쵸. 뭐 솜털이 보슬보슬하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기에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기 티는 벗었다고 생각해요. 네. 3월은 그래도 아이들이 그 환경이 많이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약 3주간 정도는 학교 생활 적응 기간을 둬요. 네. 그래서 그때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네. 어떤 학교는 이 교재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네. 이 적응을 위한. 근데 또 어떤 학교는 교재 없이, 교과서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율동을 한다거나 놀고 또 웃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막 뛰고 놀고 이제 이런 걸 주로 해요. 네. 해봤자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줄 긋고 네. 이런 거 아유 그냥 애들이 못하니까 그거 하면서 시간 끄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친해지고 또 이 손 근육, 소근육도 좀 키우면서 이제 살살살 워밍업을 하는 네. 것이죠. 일단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부모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 친구와의 관계가 진짜 100% 중요하거든요. 네.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적응을 하면 4월부터 3월 말부터 다 되겠죠? 정확히 교과서가 이제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도 딱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첫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많아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찰찰 이렇게 쫙 보시면 이제 그 체계가 들어오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3월에 딱 들어와서 어떡하지? 학교에 학교가 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딜 가시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아마 학교에서 학사력을 줄 거예요. 네. 거기 보면 1년치 계획이 쫙 나와 달력으로도 있거든요.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런데 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파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면 몇 년치의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몇 년치의 공지사항이 있어요. 네네. 뭘 먹었는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꿀팁이네. 그냥 그걸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1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네.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구나. 이제 교과서가 이제 또 문제죠.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그렇게 진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체계가 이게 다야?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네. 일단 국어부터 보시면 국어 겨우 4월부터 교과서에 기억, 니은 나오고요. 네. 글자를 만들어 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9까지 배우게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네. 정말. 자, 그리고 나서 한 1학기가 이제 끝날 때쯤 네.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그쵸. 여름이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50가지의 수까지밖에 네. 안 배우고요. 네. 또 국어는요. 그제서야 이제 끝날 때쯤 이제 방학이 코앞이구나 할 네, 때쯤 네. 돼야 그림 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방학 동안에 숙제가 아마 나오겠죠. 네, 네. 그림 일기. 근데 그림 일기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1학년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습관을 기른다. 거기까지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네, 여름까지 그렇게 딱 보내고 이제 가을로 들어서면 조금 1학기 때랑은 아이들이 좀 상당히 좀 달라져 있나요? 달라져 있죠. 일단 네네. 여름방학 끝나고 탁 오면 네. 얼굴이 달라져 있고 이 아이들의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군요. 얼굴이 달라져 있고요. 키도 달라져 있고요. 네. 예, 말투도 조금 달라져 네. 있어요. 말투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엔 50가지의 수를 이제 배우게 네. 되죠. 자, 그러면서 아시죠? 이제 덧셈 뺄셈으로 슬슬 아이들이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네.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당연히 없죠. 네. 한 11월쯤 돼야 3개의 수를 더하게 됩니다. 네네. 물론 3개의 수를 더했을 때 이것도 이제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2개의 수를 더했을 때 10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 얹어주는 거죠. 이제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위한 전 초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국어는 제가 볼 때는 국어가 참으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국어는 이제 2학기 되면 받침으로 나가면서 받침은 이제 끝났고 2학기부터는 이제 문장으로 이제 제대로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림 일기를 썼으니까 네네. 이제 뒤에는 문장을 몇 개씩 써보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서 독후감도 이제 슬슬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교과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 아이는 계산 잘하는데 네. 시험 문제를 보고 네. 나서 받아오면 왜 이 지경일까? 정답은 국어에 있어요. 네. 안타깝지만 네네. 자, 6 더하기 7 해봐 그러면 거의 많은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장화되고 글자화되면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그쵸, 있습니다. 네. 자, 내가 6개 사탕을 갖고 있고 네, 네. 우리 흔한 엄마는 7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흔한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네. 아이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는 국어가 더 중요합니다. 아. 국어가 안 되면 이 나중에는 이 문장제, 뭐 서술형, 논술형 꿈도 못 꾸는 거죠. 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요 일단 경험이 많아야 돼요. 네네. 무슨 상황인지 그런 거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는 시간에 책을 읽혀주시고요. 읽어라가 아니라 읽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이 어딘가에 가보시고요. 집안일도 막 시키세요. 네. 너무 어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거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좀 해줘.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일 많이 해본 아이가 네.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네네. 남을 이해하는 폭도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너무 아끼신다고 하지마 이 고운 손 이러지 마시고요. 네네. 많이 시키시고 네네. 청소도 시키시고 닦기도 시키시고 숟가락 젓가락 좀 놔줘 이런 것도 해보시고 네. 뭔가를 자꾸 시켜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독서와 맞물려서 배경 지식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네. 배경 지식이 있어야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요. 네. 심부름 제가 저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이 시키려고 해요. 네, 네. 부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해서 이게 말이 심부름이지 사실 부탁일 수 있거든요. 네. 해서 그걸 해내면 그쵸. 자기 스스로 약간 뿌듯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가고 싶어요. 네.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1학년 동안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월별로 일어나는 일과 학습 진도 정도를 이렇게 다 한번 알려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1학년인지 후반쯤 됐을 때 약간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2학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1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보라고 시켜요. 읽는 소리만 들어도 네. 이 아이들의 실력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 1학년인데도 성우처럼 잘 읽는 아이도 있어요. 네.
이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느낌을 살린다는 건 그 글에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파악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네. 반면에 또복 그쵸. 아직도 이렇게 더듬 더듬 이렇게 하거나 너무나 이렇게 틀리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슬슬 읽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읽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어머님들이 얘가 왜 자꾸 읽다가 틀리지? 네.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요. 뒤에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읽어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유, 잘했어. 엄마랑 또 한번 읽어보자. 그냥 네네. 그렇게 너무 내색하지 마시고. 네. 그 수가 가장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입학 때까지 한 몇 개월 정도가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직전에 이제 와 있으니까 이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약간 해답도 나온 것 같은데 요 시기에 아이들이랑 집중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독서를 하면서 뭐 집안일을 하거나 와서 뭐 미술관 간다고 이렇게 체험 같은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나요? 네. 미술관도 가보시고요. 네. 애가 좀 지루하더라도 음악회도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래서 경험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관악기, 나중에 관악기 나오고 현악기 나오고 타악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그렇죠. 현악기는요, 그렇죠. 타악기는요 이래봐야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교과서 별거 없네, 아주 쉽네. 네. 넌 심화로 가자. 물론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네. 정말 얘는 정말로 심화가 필요하다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일부러 가는 거 말고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을 경험에 쏟아부어 주시고 네네. 우리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해서 네.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런 경험이 훨씬 더 알차고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아이들 입학하고 3월을 이제 떠올리면 저는 3월에 한 4주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정말 심하게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엄마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쭉 오다가 3월에 입학시키면 약간 안도하지만 한 달 동안 잘할까가 걱정이 되니까 되게 그랬던 것 같거든요. 3월의 마음가짐, 첫 한 달이 되게 중요하던데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일단 3월 되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네네. 애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네네. 가정통신문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계속 가정통신문이 유인물이 왔죠. 정말 두께로 어느 날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벌써 거기서 뭐야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이 가정통신문이 그렇게 두껍게 나오는 경우는 1학년이니까 그러려니 하셔도 돼요. 네. 네네. 그리고 가정통신문은요 1년이 다 계속 순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3, 4월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또 3월은요 사실은 우리 학교와 부모님들이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 달에 학부모 공개 수업도 있고 또 상담 주간도 있습니다. 상담 주간은 요새 야간에도 해요. 네, 왜냐하면 또 맞벌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빠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도 네네. 오시는 경우도 또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야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10분 활용하셔서 모르신다거나 궁금하다거나 이런 얼마든지 이제 그때 오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요,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쪽지를 써서 이거 선생님 보여드려 하고 네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필통, 책가방 네. 이런 거는 매일매일 네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런 방법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긴 하죠. 네. 저 오늘 선생님과 함께 1학년을 한번 이렇게 전체를 어떤 느낌인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을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아이가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 교과서 보기 전에는 겁이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교과서를 좀 중심에 두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선행학습. 네, 경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EBS에서 친구들이 이미 선생님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이제 1학년이 된 친구들은 사실 선생님을 아직은 못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그 목소리로 1학년은 이런 곳이야 얘들아 기다릴게 이런 거 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 얘들아, 나는 1학년을 좋아하는 호랑이 선생님이야. 호랑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은 학교에 오면 아주 많다.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학교에는 선물도 많이 준다. 학교에 오면 선물을 막 준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꼭 오세요. 알았죠? 안녕. 꼭 와. 네, 오늘 이선희 선생님과 함께 미리 1학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선생님의 책, 이 책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 책을 1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 책은 그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읽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에게 직접 들려주면서 읽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아니면 예절이 이렇게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 댓글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로 이제 저희도 좀 얘기들을 어떤 것들을 더 알려드리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